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강무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무제에 관련된 내용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죠. 그래갖고 뭐 한간보 설치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동계 108페이지, 18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강독해 볼게요. 자, 강무지 이제 후한 건국에는 그의 출신지인 남양과 그나 하북지방의 호족세력대 후원을 얻을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강무제 자체도 이제 호족이었고 그들 도와줬던 세력조차 이제 호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한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강무제가 이제 건국할 때 건국의 이제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을 쭉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유수는 전한의 종실로 남양의 대지주였고 그의 외삼촌이었던 번개도 그 호족이었다. 그래서 유수와 같은 기병한 등신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낙양의 유명한 관료 지주였으며 이통도 부호였다. 자, 이 밖에 전한의 관료 출신 자도 있었는데 청성의 유식 형제 남양의 등호, 풍이, 요기,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한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이제 그 남양 출신의 호적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번개이라는 사람은 그 기출문제 예문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강력하게 이제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 호적 출신으로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줄은 이 고조 유방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자, 고조는 평민 출신이며 전환의 창업 공신들이 대부분 미천한 계급인데 반해서 후한의 창업자 유수는 호족 출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이제 전환의 건국 당시에는 아직 호족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200년이 지난 후한 시대는 호족 세력이 사회 전반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러면 후족 정권은 그 호력과 연계된 호력 연합적 성격이 강했고 후한의 건국 과정에서 호족의 후한을 얻어 제국이 성립됐다는 점이 바로 이 후한 정권과 호족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후한 정권은 호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무제 이후 때부터 정책 과정에서 좀 약간 중앙 집권적 한계 지배 체제 강화가 좀 잘 안 됐어요. 뭐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권력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전환 시대 때 한 무제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라는 좀 이런 한계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하 대조족은 이제 왕망의 신정권하고 또 볼 수 있는데 비교해 보는데 반호적 정책이 취한 결과 쉽게 붕괴되었던 사실은 전환에서 그 후한 정권의 전개 과정에 호족세 시대의 출현을 의미하는 시대적 변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무제가 신을 타도한 후 세왕조를 건국하지 않고 한왕조를 부흥한 것은 이런 전환제국의 유교적 복구주의에 부합한 거다. 그래서 후한은 이제 호적의 협력으로 건국했고, 자, 이들은 이제 호적 세력들은 후한 또 200년간의 국가와 인민 사이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지배 세력으로 이제 발전됐다. 그래서 종전의 전환 초기 때 어떤 재민 지배 체제, 그러니까 개별 인신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호적을 낀 삼층적인 지배 체제, 그러니까 유충적인 지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한 건국 당시에 전환의 수도는 장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장안을 국도로 하자는 의견이 강했으나 강무제는 이제 그 낙양하고 가까운 자신의 고향에 가까운 낙양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 그래서 보통 전안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수도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남한은 그 후안은 수도가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하죠. 동안, 예, 동안. 예. 그래서 수도의 위치도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죠. 예전 기출문제에 수도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전반적으로 수도의 어떤 특징들을 물어보는 게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중국 왕조의 수도도 정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도를 이제 간중지방에서 낙양지방을 이제 옮기면서 낙양지방이 이제 새로운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무제 통치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후한의 강무제가 당면한 시급한 일은 왕망에 의해서 파괴된 한왕조 체제의 재건과 함께 민생의 안정, 경제 회복이었다. 자, 그는 전한의 수도인 장안이 거듭된 병난 후 피폐해지자 그다음 자신의 근거지인 낙양 부근에 낙양을 남양 부근의 낙양을 새로운 수도로 하여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그 항제권 강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 당시에 상공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상서대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상공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환시대 상공에 가서 앞에 얘기했죠. 승상, 어사대부, 태익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아니면 이제 대사도, 대사공, 대사마, 사도, 사공, 사마가 이제 상공에 이렇게 위치에 올려놓고요. 그렇지만 이 상공은 전환시대에 비해 훨씬 더 권한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예직. 그리고 실제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냐면 그 옆에 상서대라는 내주 기관을 갖고 있는 상서대의 기능이 강화됐다. 그래갖고 이제 상서대가 실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상공의 권한은 상서대로 옮겨 정치를 맡기고 상공은 다만 덕망 있는 대신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을 했다. 그리고 상서대 장관은 상서령, 차관은 상서복약이라 하고 그 아래 이제 실무 담당은 육조가 되었다. 그래서 종전의 상공 국영제도는 물론 이제 명칭은 좀 바뀌었겠지만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냥 평야시키고 실제 기관은 이제 실무 기관으로서는 이렇게 상서대 밑에 육조를 뒀는데 자 이런 것들 위진남북조 시대에 거치면서 점점 권한이 커지고 결국에는 내조가 외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수당 시대 때 정식 국가 기구로 이제 국가 어떤 공식 그 공적 기구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러한 개혁은 상공의 명예직으로 바뀌면서 실권 대각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때 대각은 어디냐? 여기는 상서를 얘기해요. 상서를. 네. 상서 대각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대각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혁은 또 항제의 업무 처리를 편리하게 보필하기 위해서 중사시나 소학문이나 그다음에 중앙문, 한관부를 이제 뭐냐면 신설했다. 한관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그래서 이제 요 한관부의 이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이때 한관이 이제 이 그 권한을 강화시키고 한관부가 신설되면서 한관의 정치 관여가 더 초래돼서 후한 시대 때 한관이 바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전환 시대 때도 이제 한관이 권한이 컸잖아요. 근데 이제 외척이 있기 때문에 외척이 눌려가지고 한간이 좀 이렇게 그 바꾸고 이제 권력 바꾸고 좀 약간 뭐 상대적으로 볼 때 외척보다는 한간이 좀 약간 힘이 약했는데 오히려 후한 시대 때는 한간의 권한이 외척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황제들은 이제 외척을 동원해서 한관을 이제 제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간이 승리했죠. 예. 그래서 이제 권력 관계가 한간과 외척 간의 권력 관계가 이게 뒤바뀌게 됐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강무제 때 이런 한간부 신서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제도에 이제 그 변화도 있었는데 13주 제도 자사제도를 이제 계승하고 그다음에 그 황제에 관하에 위한 감찰제도도 확립했다.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받은 사회교육을 두어서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그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안 지역 예전엔 장안 주변에 어떤 그 지역을 감찰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지방은 자사를 두고 수도 주변에는 사회교육을 뒀다. 그 전에 한부제 때 개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뭐냐면 자산을 두고 그다음에 사회교육을 이제 경기 지역에 뒀다는데 이때 경기는 장안 지역이 아니라 낙양지대죠. 예, 그래가지고 한부제 정책을 좀 계승한 친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들의 권한이 막강하여 백간의 규찰 대상이 되었고 황제에게 직접 나가서 관리비행과 지방행정 잘못을 직언할 수 있었다. 또 자사의 감찰권도 확대했다. 그러니까 자사는 원래는 감찰만 하는데 이 감찰에다가 이제는 뭐도 있냐면 그 당시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 확대되면서
주의 자사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군이나 현 밑에 위에 군림하면서 군수와 현령을 그 밑에 두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후한 초기 때는 이런 그 가도기에 해당한다. 이 자사의 권한 확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자사의 지방 수치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사법과 재신과 관리 비행을 탄압하고 우수한 지방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자사의 권한이 훨씬 더 강했다. 그래서 자사를 줘서 지방관리에 대한 감사, 감찰, 탄핵, 그다음 인재 선발 등등 이런 권한을 더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민생 안정 정책도 했는데요. 일단 그전에 이제 오랫동안 전쟁기를 겪었죠. 신라가 망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징병제를 통해서 병력을 착출하고 그냥 동원하는데 이걸 폐지시켰죠. 그래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백성을 교황으로 돌아가서 농경에 전쟁터를 했고 그다음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조세를 공평히 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줬다. 근데 이제 한계도 있죠. 이 한계가 뭐냐면 대토지 소유지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노비의 방령을 내긴 했지만 매매 금지령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 후한 정권이 호족 연합 정권 형태였기 때문에 호족들의 이제 대토지라든지 그다음 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사사 그 내용에 보면 그 후한 시대 때 강무제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라고 시켰더니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서 뭐 퇴근했더니 관리가 요 땅은 누구 이제 호족 땅이고 요 땅은 뭐 종실 땅이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한계는 이제 호적적 성격에서 이제 뭐냐면 경제 정책이 그대로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무지 호적을 해오고 강무지 호적을 해오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유학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낙양에 태학을 설치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한 무제 때부터 수도에 태학을 뒀어요. 그래서 이 태학이 일종의 국립대학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문자 정책은 그대로 이제 계승해요. 오경 박사를 두고 유교를 장려하고 절개와 호령을 통해서 되게 중요시해서 인물 등을 기준에 삼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호령가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한걸 이선제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한걸 이선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과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그 후한 때는 현령가가 이제 그 주로 이제 했고 후한 시대 때는 이 호령가가 이제 주로 했죠. 호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학론을 바탕으로 했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유교 경전을. 근데 추천을 받는 것 자체부터 일반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이 뭐냐면 추천을 받죠. 그 자제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앙에 가서 관료로 성장하게 돼요. 예, 효용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들은 상당수가 나중에 청륜하고 부르는 세력들인데 나중에 이제 한간들이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한간과 일부 호족 세력들은 그 짝짝꿍에서 탕로가 불려지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청류들은 이제 뭐냐면 호적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인물 평가하면서 얘네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한 인물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네는 탕류인데 우리는 깨끗한 물이다 하면서 청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후한 말기 때 이렇게 청류와 탕류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결과 유교적 교양을 지닌 인물이 대거 관리에 등용했고 이로 인해서 후한시대 때 유교적 예교주의와 저질 숭상 기풍이 사회 전반에 풍미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그 앞에 한간이 일부 호족들과 이제 짝짝꿍에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이만큼 이제 인물들이 잘났고 예의 범절도 알고 저지도 있다 하면서 인물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담론을 만들고 자기들이 청문하고 지칭하고 그쪽은 탕료가 지칭한다. 같이 얘기하는 척. 그래서 이 호령가 자체가 그 당시 인물평가 연결돼 갖고 청류 집단 형성하는 데 후한 시기 때 큰 역할을 하고요. 요 청류 집단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여러 국가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국가 상관없이 이제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죠. 사회적 리그를. 그래서 그 안에서 국경을 초래해서
그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자기만의 어떤 청유 집단만의 어떤 그 인물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가문의 평가와 연결시키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진남북주 시대 때 국풍간임법에 반영되면서 일종의 그런 그 문벌 기준이 형성되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또 봉선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황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 앞에 이제 진시황이나 그 한무제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뭔가 자신의 천자로서 이제 어떤 의식을 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태산해서 봉선의식을 했다. 그 건무 32년에 강무제가 백간을 대동하고 3월 20일 날 새벽에 태산의 정상에 올라서 거기에서 준비된 토단에 청상에 충문을 새긴 왕첩을 봉헌하고요. 옥첩은 옥으로 만든 찰쌀을 하는데 오늘날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봉송의식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 왕들이 계속 이제 하늘에 올려가고 이제 했잖아 천재로서. 근데 그 후에 뭐 진시황이나 뭐 한무제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무제나 등등 했긴 했는데 했다는 기록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남아 있어. 왜냐면 이게 주나라의 봉성의식을 따라했긴 했지만 주나라 봉성의식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그걸 괜히 이제 기록을 남겼다가 후대 주나라의 봉성의식 기록이 어딘가 또 발견돼 갖고 하면 자기가 했던 이제 봉성의식이 일종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지면 의심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 기록은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후한 시대 때 황제들이 쭉 나와 있죠. 자, 후한 때 황제들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어리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후한 시대 황제들이 시기하면 항상 여기 보시면 외척하고 한관색들이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하게 되고 점점 이제 물론 두 개가 양대 권력 세력이지만 힘이 좀 외척이 이제 빠지고 한간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한길들은 외척을 통해서 한간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했지만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외척과 한간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대 하제부터 뭐 14대 현재까지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2대였던 명제가 있고 3대가 장제가 있는데 명제와 장제 때는 약간 이제 뭐냐면 의미 있는 이제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후한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명제 장제가 그 뒤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뒤 부분도 다시 읽어볼게요. 자, 호환시대 때는 관리등용에서 군의 태수가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태수는 중앙에 파견되어 임지에 부인하며 자기의 속관을 개편하고 하부의 형령을 임명하게 된다. 근데 이건 후한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얘기한 전환시대 때 그랬어요. 이게 이제 춘추시대 때 어떤 이제 간행들이 있어갖고 뭐냐면 중앙집권화 됐다 해도 거기는 이제 군수까지 그러니까 그 태수까지만 그렇고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뭐 현령들이나 등등등 속관들 그 밑에 있는 자기가 일종의 왕처럼 이렇게 임명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군민들이나 현민들은 또 각기 군수하고 현령들을 또 왕처럼 모시고 그런 관습들이 이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후한 시대까지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국내에 이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속관을 임명하기도 하고 중앙에 추천해 관리에 진출하게 된다. 앞에 이제 한걸 이선제의 1단계가 추천제죠. 예. 그래서 있고 따라서 한대의 태수는 봉건 영주와 같은 권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속관제의 태수에 대한 태도는 마치 군신 관계에 같았다. 특히 이제 태수의 추천에 의해서 관계가 진출한 유학자들은 평생 동안 신을 버리지 못하고 충성을 바치게 됐다. 자, 한편 태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적 교양을 쌓아야 하고 스승을 받들고 오랜 기간 학업에 정력해야 되는데 평민의 경쟁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 자연히 호주의 처제가 태수가 되어 출산하게 됐다. 그래서 한글 이선제 자체가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학문에 의해서 이제 추천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호족들이 학문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뭐 유교적 경전을 입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추천받고 그 안에서 또 추천받은 사람끼리 중앙에 올라서 활용이라는 뭐 그렇게 활용가나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호제 이후 이 같은 혼혈세의 성장과 관계 지출로 종래 단순히 지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 호족들은 점차 갈도적 호족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게 되어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그때 이제 이용했던 제도가 앞에는 한거 이선제고요. 이 한거 이선제에서 이제 제일 과목이 중요한 게 효념이죠. 이 효용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물 평가.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유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어, 아까 뭐라고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청류로서 담론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탕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상당히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물평가 기준이 후에 이제 뭐냐면 그들만의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들이 이제 어디에 있든 어떤 국가에 있든 간에 뭐냐면 국분 중정제라는 이런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문의 등급에 따라 임명하는 문벌 귀족에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대로 중요시했던 간중지방이 이제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요. 왜냐하면 낙양을 옮겼잖아, 중원으로. 그래서 후한에 이제 수도가 된 낙양지방이 새로운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와 장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한의 황제들은 별볼이 없어요. 강무제하고 그 2대, 3대 정도? 얘네들만 좀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뒤에 황제들은 뭐냐면 의미가 없고 무능하고 어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봐서 그 당시 이제 황제 권력 구축과 국내 안정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참의선을 이제 색출했어요. 이 참의선이 너무 신비주의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황제권 강화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뭐냐면 왕망처럼 이렇게 황제를 바꿔치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을 장려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유학을 이제 장려하는 정책으로서 공자 제사를 이제 매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전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백호통이라는 뭐냐면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당시 백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백호관에 당대 유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오경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돼요. 오경이 다른 점, 각각의 이제 주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토의 내용을 뭐냐면 편찬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백호 강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방고가 다시 개편한 것이 백호통이라고 하는 거죠. 백호통. 그래서 백호통이라고 이제 하는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백호관에서 뭐 금문학파든 고문학파든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집단 토론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참의선을 없애려고 했지만 실제 없애지 못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한 정부는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유학을 상당히 장려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 이제 전환 말기 때부터 왕권이 이제 약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왕망이 등장해서 창의설이 어떻게 하면서 또 새로운 왕조를 세웠고, 그리고 또 왕망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뭐 정미의 난, 그다음에 농림의 난, 뭐 경시제 뭐 이런 것들, 유분자 뭐 같은 자칭 황제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기에 황제권이 더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유교 교육이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그 당시 이제 유학을 상당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시켰고, 특히 이제 유학 중에서 이제 뭐냐면 호령가처럼 절개, 그다음 충성, 절이, 예의 범전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명제와 이제 장제 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호환은 강무제에 이어서 명제와 장제 시대에 이어 그 30년간 정치적 기강을 확립하면서 정성기를 맞았다. 자, 명제와 장제는 강무제의 통치 방법을 계승하여 유학을 존중하고 간대한 정치에 편했다. 자, 특히 이제 명제는 외척 세력을 통태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일찍이 강무제는 외척을 무마시키기 위해 관리를 많이 등했으나, 명제는 전환이 외척에 망한 걸 교훈 삼아 이를 배제했다. 그리고 전환 시대 이래 사회 전반에 유행했던 참의성을 척결하는데 기울였고,
그래서 명제와 장제 다 같이 유학의 장려를 심서 황제 자신이 태학에 나가서 경학을 배우고 공자의 뭐냐면 왜 신이 제사를 지녔고 그 결과 유학이 발달했다. 근데 이에 따라 전국에 사학이 융성했고 유교 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당시 이제 이렇게 나눈데도 명제와 장제 때까지는 나름대로 나라의 기틀을 이제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 뒤가 문제죠. 그 뒤에 이제 그걸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척이 발호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고 차민설도 이제 학살돼요. 또 뭐 억류한다고 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시기 때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유교 경제를 하는 과정에서 백호 통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백호 간에서 토의한 것을 정리한 게 백호 강주고 이걸 방고가 방고는 우리가 이제 한선호만 유명했는데 이걸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걸 백호 통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요 당시에 명제 때 했던 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비단길 개척을 했죠. 비단길. 그래서 그 당시에 반초 있죠, 반초. 반초는 여러분 알다시피 반고의 동생이잖아요. 이 반씨 집안이 하도 유명해. 그래서 한선을 지은 사람이 반고고요. 그 동생이 반초인데 이 반초가 또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예. 그래서 반초 반역을 파견해서 홍노를 정벌하고 예전에 신라화 때 이제 뺏겼던 그 지역을 서역 지역을 다시 수복하고 거기에 서역도를 재설치하게 되죠. 재설치하게 됐다. 그래 갖고 인제 후한 정부 이후에 이제 정부는 이제 그 후한 선임 이후에 정부는 왕망 시대 때 이 실체된 이제 주변 민족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데 되게 주력했는데 한이 다시 서역을 장악하게 되고 73 년에 부국로를 토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장군 두구가 그 당시 이제 서역 제국의 설득을 위해 후한의 부하인 반초를 파견해서 인제 파견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했는데 그 두구가 먼저 파견하고 나서 반초를 인제 뭐냐면 서역 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파견을 했다. 그래서 반초가 이제 왕망 정권이 60 여 년 만에 부활된 서역도로서 30 년간 서역당을 지내면서 교 동서교통의 확보에 주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때 대월제 침입도 저지했고 파미도 공원의 동서 50 개국의 한해 조공국 복수시켰다는 내용이 한의 중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다 기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반초가 또 자기 동생 그 부하 장수였던 감영을 파견하죠. 야, 그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또 후한 시대 때 이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제 때죠. 요때 그 비단길을 통해서 간단한 미술이나 불교 같은 것들이 이제 전파돼요. 그래서 불교 전파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죠. 전환 시기하고 후한 시기 이렇게 있지만 후한 명제 때 들어왔다는 게 이제 뭐냐면 정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후한세 이름말이 있어요. 그때 인제 그 대진국의 이제 그 군주인 안돈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좀 살펴볼게요. 그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 두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후한서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 그 당시에 자칭 로마의 황제였던 안돈이라는 사람의 이제 사신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요 사람을 안토니오 피우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견된 그 시점이 166 년인데 로마 황제가 그때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거든요. 근데 이때 동서 교역로가 이제 활발히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이제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제 처음에 볼 때는 안토니 피우스가 보냈는데 이 나중에 도착할 때 이제 그 시기에 보니까 마르크스 아울리우스가 시차가 있으니까 가는 이렇게 거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검색을 해 보시면 요 안토니라는 사람을 다 그 검색에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안토니 피우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토니 피우스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신들이 와 가지고 그들에게 뭘 바쳤냐면 상아, 물소포, 자라, 등딱지를 갖다 붙였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 나라에 직접 교육이 시작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09년 전공 기출 문제 때 바닷길로 어떤 이제 물물 교환이 일어났나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언급됐던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사신들이 인제 노마사절단이라고 하지만
상하나 물소포나 자라 같은 경우에는 노마에서 안 나오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나오면 동남아시아죠. 그래서 혹자는 이거는 이제 노마 사절단 진짜 노마 사절단이 아니라 동남아 상인들이 좀 약간 어그를 끌려고 좀 대접받으려고 자신을 이제 대진국의 사절단 사칭하지 않았느냐 그런 설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동계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후한시대 어두운 그림자는 호족세의 출현과 외적 한간의 전행에서 나타났다. 자, 호족의 대토리 사유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이제 안정이 파괴되고, 자, 이들의 중앙정계의 외적 한간세에 결탁하면서 후한시대 어렵게 했다. 그래서 이제 후한시대 외적세는 특히 어린 황제 등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재 이후에 이제 태의 두실 쪽에 전행을 했다가 다시 상제 안제 때는 외척 능시가 이제 뭐냐면 세력을 부렸고, 자 이렇게 외척 득세의 와중에 한간세력이 나타나 또 황제의 계승 음모에 가담하면서 황제와 관리시대 등에 업고 외척에 대항했다. 그래서 요 뒤로는 이제 외척 한간 싸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십상시라는 그 한간 있죠. 요것도 이제 그때 나온 거죠. 자 뭐 이걸 주저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 시대 때 한강과 외척이 서로 싸웠고, 왕은 이제 그 외척을 이용해서 한강 세력을 좀 견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후한 말기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당고의 난이 일어났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굳이 이들 외척 간의 싸움을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만 인제 뒤에 넘어가면 기출 예문에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인제 한제라는 건 왕 뭐냐면 중국의 후한 황제죠. 그 황제가 성장하면서 한강과 모이와의 외척 양씨 일족을 주사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 외척 대신 한강이 세게 커지면서 그들의 행포는 외척을 능가해서 황제는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보시면 후한 전반기 때 마치 황제가 한강과 짝짝꿍 된 것처럼 이렇게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외척을 동원해서 한강을 견제하려고 했던. 근데 이때는 하도 양씨 세력이 크다 보니까 한강을 동원해서 외척을 이제 견제했는데 오히려 한강들이 그게 더 커지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인제 뒤에 황제들이 이제 이들 또 견제하고 이제 외척을 계속 동원해서 견제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류와 탕류의 대립, 당고의 금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당고의 금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왜 당고의 금이 일어났냐. 그 당시 외척과 한강과 그러니까 한강과 결탁한 이 탕류 세력들이 있어. 이 탕류 세력들은 호족의 일부 세력들이야. 근데 이제 호족의 대부분은 이 탕류와 이제 좀 결별하고 나름대로 이제 유교적 교황을 바탕으로 아까 그 선발 자체가 후한시대 선발에서 이제 호령가를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연상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유교적인 어떤 교황을 바탕으로 한 지방 호적 세력이야. 그들은 인제 나름대로 담론을 형성하고 인물 평가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그만큼 너희도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를 청류라고 하고 그 반대편 그러니까 한강을 결탁한 세력들 탕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청류에 대해서 탕류가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런 당고의 금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청이 집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위진남북조 기주청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여기 외척과 이제 한강의 전행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호적 가운데 중앙의 외척과 한강 세력과의 결탁한 무리도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유교적 교양을 지니는 명예와 예절을 숭상하는 관료와 지식인들이 한강의 전행을 대항하고 이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밑바닥에 뭐가 관련돼 있냐면 선거제도의 문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인제 뭐냐면 뽑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호족들 안에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뽑을 때 이 추천할 때 그 당시 태수의 영향력이 강해졌는데, 이때 태수가 주로 인제 한강과 외척 같은 사람들이 인제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외된 많은 인제 뭐냐면 그 호족들과 그다음에 또 시험하는 과정에서도 2 단계 시험 보는 게 공정하지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불만을 품게 되고,
이들이 이제 청률 사회를 형성하는 그 어떤 청률 세력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적 교양을 지니고 있는 사인들은 달려나가는 길 위에는 재할 정치를 비판한 소위 청일을 조성했다. 그래서 인제 중앙의 이제 퇴학은 청일 중심이 되는데 포항시대 낙양의 퇴학생들은 그 수가 30,000 명일 때도 있고, 이들은 재하의 지식인들이 한글의 부패 정치와 정권 독점을 이제 비난하는 여론을 종소했는데 이들을 청이라고 하고 그 일파를 청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인제 그 뭐냐면 한강은 그의 추종을 탕로하여 두 파가 대입하게 됐다. 주요할 건 이 청류, 탕류 그런 말은 그 청류에서 청이 집단에서 만든 말이야. 자기는 깨끗한 물이고 저쪽은 탁한 물이다. 그런 거죠. 예. 자, 하여튼 태학생이었던 가태와 가포가 주동이 되어 한간 전횡을 비판하자 관료와 명사가 적극적 지지에 나섰다. 그래서 이들 관료와 명사들은 천령 경배하고 간직한 사회교의 이윤과 태부인 진번을 받들고 그 당시 적극적인 정치 세력을 펴나가면서 한간에 대항했다. 자, 이에 대해 한간은 황제에 움직여 이응과 태학생들 분당이나 만들고 조정을 비방하고 무고하고 투옥하면서 그들 당인이라고 하여 종신 근고령을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요때 분당이라는 말은 이제 성리학에서 상당히 좋게 쓰이는데 한당 유역에서는 이 분당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당 유역에서는 정치적 주체가 청인 상수에 따라서 황제밖에 없어. 그 신하는 황제마다 그냥 충실히 이행해 주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분당을 만들고 하는 거는 황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요. 이걸 그래서 붕당죄라 해서 처벌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분당에 모인 사람을 당인이라고 인제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인제 이런 식으로 묵을 한 다음에 종신 금고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 금고라는 것은 지금 현대에서는 금고령이 뭐예요? 징역형하고 금고형이 있죠. 징역형은 이제 갇히는 동안 노역하는 거고 금고는 그냥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금고는 평생 동안 벗을 못하는 그런 벌이죠. 그래서 정근 시대 때 정근대 시대 근고는 벗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벌을 근고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근고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근고 자체가 이제 벗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1 차 당고의 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후 인제 168 년에 진번이 풀려나 다시 퇴부가 되고 대장군 등호와 함께 또 집권하자 이응과 금고된 병사들을 기용해서 몰래 한간을 주사하고 모의하였다. 아울러 모의가 누설되어 한간 조정 등이 진군과 두목을 이제 그 뭐냐면 체포 살해하고 그 일당도 처형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두모라는 사람인데 두모는 외척 세력이야. 근데 이제 외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 탕류에 속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외척과 청류가 힘을 합쳐서 한간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다. 왜냐면 한간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외척 또한 이제 뭐냐 한간들은 인제 뭐냐면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청류 입장부터 또 자기 힘이 좀 부족하니까 외척들과 뭐냐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당인으로서 이제 사형을 당한 자가 100여 명이 이제 되고 종신근곤된 자가 600 명이 됐다. 자, 이것이 제2차 당고의 금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 결과 어떻게 됐냐. 일단은 상당히 정치 혼란이 되게 이제 심화됐고 그 지식인들이 이제 체제에 이반하게 돼요. 사회 경제적 혼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인제 또 한건적의 난의 어떤 발발 배경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조치에서 청리 지식인들이 강계에서 일소됐으나 그 당시 이제 강범위한 이제 지식인층은 후한정으로부터 이반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당시 재하 지식인들의 청의운동 그러니까 인물평가 운동 있죠? 이런 것들은 명백히 이제 정부 공격이 명백하게 이제 정부 청의운동은 정부부터 인제 뭐냐면 금지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물 비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명사들이 속속 나오게 되고 이들 명사들은 후한전국 붕괴에 이어 출현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되죠. 그리고 이 명사들 그 자손들 그들이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 각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인제 그 후한정부는 완전히 한간 중심으로 인제 뭐냐면 재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의 착취를 간행한 결과 방대한
빈민들이나 유민들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이 한건적인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중앙에 나름대로 한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을 때는 한간들이 그 무리들이 상당히 이제 덜 착취됐겠죠. 근데 인제 이런 제2차 단고의 금을 거쳐서 청일 집단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는, 아니 청일 집단이 완전히 배제된 후에는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착취가 더 강해졌고, 이런 것들이 한건적인 난과 또 연결돼서 인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단거의 사건으로 총력파의 관료는 정계에서 완전히 착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 불구하고 청일운동은 자해에서 큰 세력 광복이 퍼져나갔으며, 후에 이제 위진남북조 귀족층이 이날 청일 집단에서 배출돼 나갔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당구의 금은 후한사의 청일파 탕류파의 대결에서 탕류가 승리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크게 흔들렸고, 정치 기관도 해이해지면서 이후 이제 한건군의 농민 정쟁이 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무제부터 해 가지고 한무제인다. 그 강무제 유습부터 해 가지고 후한 시기 때 정치적 흐름을 한번 개관을 해 봤고요. 이거와 관련된 한이중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의중은 의외로 이제 후한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 갖고 그 뒤에 이제 전환 후한 해 가지고 같이 그냥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인제 있는데, 후한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강무제는 전환,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한의중 107 페이지 보세요. 자, 강무제는 전환 경제의 후손으로 하지만 남양의 명문으로 그 지역을 활동했던 호족의 일원이다. 따라서 호안 왕조는 설립 초부터 호족 연합 정권 성격이 강했으며 국호만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환의 모든 제도와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까 한무제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했잖아요. 때문에 토지 소유 문제는 전환말 같이 여전히 심각했다. 그리고 유교만이 이제 호족 지배인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특히 낙양의 국립대학인 태학을 세워져 다수의 유학생을 양성하고 이들을 호정과를 통해서 관리를 발탁했다. 자, 이로써 이제 유교 이념을 지방에 확산되어 호안의 예교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요거는 나중에 사회사 할 때 좀 얘기하고, 여기 뒤에 이제 좀 넘어가서 여기 부분부터 좀 볼게요. 자, 호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있는데 호적은 후한이 성립되자 세력을 더 넓혔죠. 그전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중앙적으로 무관심을 뜻하서 토지를 계속 경변했고, 주변의 산림이나 언약, 그다음 소택지를 사들여서 장원을 이뤘다. 자, 이렇게 호적은 종족과 환경 사회를 토대로 관리를 선발하여 중앙과 지방 전개로 했는데, 그 한건 이선제가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호적들이 이제 중앙 간접에 들어가 있는데, 호적들의 인제 뭐 그 한강 사회, 종족이나 한강 사이는 나중에 이제 그 사회사 할 때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한대 관리는 전체 학문, 특히 유학의 습득과 교양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선 지방 관리 추천을 받은 자가 박사 자제로 칭했고, 중앙의 태학에 입학해 박사의 수업을 받는다 시험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학교 제도, 태학 제도를 통해서 그 공부한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시험을 보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죠. 자, 대신이나 여로 주자사들이 추천하는 수재. 자, 이 수재라는 것은 그 예전에는 이제 수재였다가 이게 피해에 따라서 무죄라고 불렸어. 예.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황제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죠. 예. 그래 가지고 대개 보면 이제 피하고 했는데, 여기 강무제 유수가 이 유수에서 숫자가 요 빼어난 숫자는,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로 공친 거야. 이 숫자를 무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의자에 또 공치는데, 이 피의제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왕이 등장하면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의 왕이 이제 조선 왕이나보다 이제 조선의 왕족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단자로 짓죠. 외자로. 그래 가지고 외자를 짓는 이유가 다 뭐냐면 피의제 때문이야. 왜냐하면 둘 자를 지으면 피해야 할 글자가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자로 딱 하고, 한자도 백성들이 잘 쓰지 않는 그 한자를 이제 써요. 예. 그래서 어려운 한자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어떤 편의를 또 봐주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의 왕족들은 두 자가 아니라 이름이 외자예요. 예. 이게 피의제 때문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만 뭐 이방원 같은 사람은 방원은 쉬운 글자들이잖아. 근데 자기는 이성계는 이제 이름을 이제 자기 조선 건국 가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원 하고
"내 이름 써도 되니까 괜찮다." 해 갖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을 내려 가지고 이거는 좀 피의자 예지만 일단 이 피의자를 통해서 이 무죄라고 했다. 자 하여튼 그다음에 군곡이 장관이 추천한 호령가가 유력했는데 특히 호안의 관리들은 호령 출신이 많았다. 그 경우 유학의 습득과 덕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항당의 평가, 항거를 중시했고 요거에서 항거에 따라서 뽑혀서 항거 이선이라 불렸다. 항리나는 9년 아래 이제 자치심사고 여기에 선발해서 추천된다면 당연히 호적의 자제거나 유역 호적의 일원인 경우가 같고 그는 또 상호통운동을 통해서 지역을 초월한 관계를 맺었으며 권력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후한 정국과 인제 뭐냐면 청룡파 저항운동 볼게요. 자 호적이 지방에서 세력 확장에 점차 중앙 정계에 등장한 데 반해서 황제 측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외척과 한간이었다. 이미 이제 전한의 왕위가 외척 왕망에 의해서 찬탈된 사건이 있었지만 호안에서 외척 세력이 여전히 컸다. 특히 호안의 에서는 황제가 되게 당명해 나이가 어린 황제가 즉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후와 그 일족이 정치에 담당할 기회가 많았고 따라서 외척이 종종 세력을 장악했다. 반면 한무회가 이제 성장하면 신정하게 되고 외척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간 세력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척을 세력을 언급하기 위해 한간을 이용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외척을 했는데 한간이 세력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후한 말기 때부터 이제 또 한간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외척을 동원했는데 오히려 이게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간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그냥 파탄이 나고 그다음에 십상시 같은 사람들 일부 인제 그 사람들에 의하면 황제조차도 인제 뭐냐 이 조치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뭐 한날 외척들이 누가 정권을 잡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삼국지에서 조조의 아버지가 이제 한간 조등으로 나오거든요. 이 한간 조등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애를 낳아 가지고 조조의 그 아버지 낳나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조조의 할아버지가 이제 조등인데 그래서 조등은 양자를 이제 그 조조의 아버지로 인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양자를 저희 아버지 삼았고 그 아버지가 조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이제 양자로 해 갖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조등 밑에 들어갔긴 했지만 그 뭐냐면 한간 집안이죠. 조주 집안이. 그러니까 탕류 집안보다 청류 집안보다는 조주 집안은 탕류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뭐 인제 쭉 있는데 그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당시 이제 여기 뒤를 보겠습니다. 포함 말에 이르러 이상 같은 한간세의 정황과 매간 매직 등의 부패상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일어났다. 지방의 호족과 사인대 세력들도 이것을 지지했으며 정의파 지식인도 한간과 결탁한 일부 관료와 호족을 탕류라 부르며 스스로 청류라 불렀다. 그래서 이제 중앙의 청류파 세력들의 세론을 대표하는 것이 태학생이었다. 무제 때 50명의 발족한 박사자제들이 전한말 1,000명으로 증언됐고 요 박사제자라는 것은 인제 지방에서 추천해 갖고 이제 들어와서 태학생이 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포항 실제 무형은 30,000 명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태학생은 태의 진본과 사회교의 이응 등 영수했고 한가에 반대하는 외적 두무도 이들과 통했다. 그래서 이 외척은 호환 말기 때 들어가면 반한간 진영에 편입됐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예전에는 뭐 한강하고 그 외척이 권력 다툼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후한 때에 황제가 외척을 견제해서 한간에 힘을 모아줬지만 오히려 이 한간들이 더 이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때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황제, 외척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구야 어 그 청일 집단들이 서로 3자 연합을 해 가지고 한간 세력들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간 측의 이응 등이 학생들과 함께 조정을 비난하고 풍속을 어지핀다는 이유로 이응과 지지자 200명이 이제 체포되고 당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이게 인제 뭐냐면 그 종신 금고령에 처해진 제1차 당고의 금이죠. 자 한제가 죽고 나서 두모 등에 의해서 영제가 옹립되고 당고되었던 인사들이 조정에 복귀됐다. 자 이 두모는 외척이에요. 그래서 두모가 이제 뭐냐면 청류 세력들이 짝짝꿍해서 이제 한간을 견제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알고 있었던 인제 그 한간 측이 선수를 쳐 가지고 두모와 진본 등을 살해하고 그들의 문생 고지를 금고형에 처했다. 자 문생 고지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일종의 청류색들이 문생하고 고지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문생이라는 것은 인제 그 시험 볼 때 그 밑에 이제 시험 감독관 밑에 있는 사람을 문생이라고 하고, 고지라는 거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인적 관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인맥 관계에 연결된 걸 인제 있는데, 요 문생 고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그 사회사 할 때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국적으로 살인에 대한 일대 광고가 시행되고 600 명에서 700 명에 이르는 명사가 처벌받았고, 이게 제2차 당고의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이제 고리문생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네요. 예, 요거 읽으면 되겠네 그냥. 예. 그래서 당시 9 년의 송리 등은 지방장관이 자유롭게 선임했다. 따라서 지방장관이 관리를 추천할 경우 자신의 송리 중에 추천한 경우가 많았는데, 송리가 된다는 건 곧 바로 지방장관과 사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자, 이들 송리들은 장관이 다른 관직에 옮기거나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중앙에 이제 진출하죠. 선거는 인제 그 뭐냐면 판권 이선제를 얘기죠. 뽑혀 가지고 진출하면 그 원래 장관에 대한 은혜와 의무를 느껴 고리라고 지칭했다. 예. 그래서 요 고리라는 것의 인제 원래 의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 예. 근데 이제 제자를 해서 고리라고 하는데, 이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종의 태수나 이런 사람을 고리라고 인제 스승이라 칭하면서 인제 섬긴 거죠. 예. 그래서 또 관리가 되면 대개 스승의 유학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태역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제자들이 있어 있고, 그 제자에 대한 스승에 대한 문생이라고 했다. 이건 진짜 인제 스승이고요. 그래서 고리는 인제 요렇게 뭐냐면 그 지방 장관들이 뽑기 때문에 인제 자기 선택해 주기 때문에 그게 느껴 가지고 고리라고 해서 뭐냐면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일종의 준 학생 요런 의미고, 문생은 자기가 직접 배운 학생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생 고리를 아까쯤에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생 자체를 이제 뭐냐면 그 시험 볼 때 인제 그 시험 감독관 밑에 있는 사람을 했는데 당나라식으로 생각했는데, 한나라 때 문생은 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수정해서 그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생 고리 관계를 통해서 사적인 관계는 이미 정계에 형성됐고, 지방 호족 사이에도 폭넓은 유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간의 저항 운동이었다. 자, 이것이 중국의 집단적 지식 운동의 초기 사례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당고의 하에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때 탕류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호족들 대부분 호족들이 이제 다 100% 탕류라고 청류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80-90%는 이게 탕류지만 그중에 10% 중 일부는 앞에서 말하는 이 뭐냐면 한간들과 또 외척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또 일부 태수나 이런 사람도 뭐냐면 한간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라인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청류세력들 입장일 때는 중앙 올라와서 간직의 튀우를 잡아먹는 거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인정받았는데, 얘들은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한간하고 외척과 달라붙어 갖고 이거 간직을 이렇게 올라가냐. 그런 이제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또 한간의 어떤 비판으로 이게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2 차에 걸친 이제 탄압은 청일파 운동과 재기 불능의 상황까지 위축시켰고 익혔다. 원래 이 운동은 도덕적 정의감에 비롯된 자아 독치적인 측면에 농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잘났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냐면 예. 청렴한 세력들도 실제로 보면 지방에서 보면 지배자로서 농민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고 자기도 상당히 호의호식을 했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가 탕류보다 그래도 잘났다.'라는 걸 좀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자아도취적으로 이렇게 유교적인 예의가 어떻고 범죄가 어떻고 그런 걸 내세운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완전히 깨끗하고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의감이 넘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되면서 자기가 반대파인 탕류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년을 칭했고 뭐 인물 평가를 하고 막 그랬지만, 그들도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자기끼리 폐쇄적인 통일권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농민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하여튼 후한 왕조는 이미 한강과 외척의 사적인 점유이 되어 버렸으며 이 운동이 실패 후 후한 왕조의 지식인층 사이에 괴리감이 심화되었다. 자, 이에 일각의 일군의 인물들은 정치에 대한 지향을 끊고 고고한 삶을 추구한 은둔자로서 행동 방식을 찾았다. 자, 이건 한왕조에 대한 절망감에서 연유한 것으로
한왕조 밖에 세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였고 한 제국 이후 호족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한왕조 밖에 살아가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의미였고 한 제국이 이후 호족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청류의 모든 세력들이 혹은 호족의 지지 상실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 그 서진 시대 때 이게 뭐야 잠깐 이름 까먹네. 중립치령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끊고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족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아 말하려면 다시 얘기할게요. 예. 내가 헷갈렸어.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 후한 왕조에 인제 이렇게 한 다음에 지식인층 사이에 괴리감이 했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에 일군의 일부들은 정치에 대한 저항을 끊고 고고한 삶을 추구하는 은둔자로서 행동 방식을 찾았다. 그래서 이것이 한왕조에 대한 절망과 연유된 거다. 여기까지 이제 끄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끊고 여기에서 인제 했던 것이 중립치령 같은 것들이죠. 예.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끊어야죠. 하여튼 이들은 한왕조밖에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의미했고 한제국은 이때 인제 이들이 이탈하면서 한제국에 대한 청류의 지지가 잃게 되고 이 청류는 대부분 호족들이죠. 그래서 호족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청류 운동이 실패한 후에 당구예금을 통해서 그래서 한제국은 호족의 지지를 상실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탕류 세력들 있죠? 탕류 세력이 아니라 그 중립치령같이 그 청류 세력들의 중립치령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이 끄는 거를 여기까지 끊지 않고 여기까지 끊어 가지고 잘못 이해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요런 것들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평과 오두미도를 넘어갈게요.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인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70 번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어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항공군과 농민군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는데 이제 요거 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노자 사상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원래 이제 노자 사상은 전국 시대 때 일종의 인제 학파의 일종이었죠. 예. 도가라는. 근데 이게 인제 전환 시대에 넘어가면서 노자 사상하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이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제 법가가 결합돼서 학로수이라는 것들이 발전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한 말기 때 요게 또 이 민간 신앙 같은 것들이 결합돼요. 예 뭐 불교장생이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태평도하고 오도미도예요. 이 사상적 기도를 보면. 예. 그러니까 태평도는 인제 여기 나온 항건적의 난이라고 인제 익혔고 그다음에 오드미도는 저기 한중 지역에서 종교 왕국을 이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압됐고 오도미도가 만든 종교 왕국 또한 이게 이제 조조에서 인제 없어지죠. 예. 그렇지만 요 오도미도는 계속 살아남았어 그 교단 자체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때 오도미도가 천사도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북천사도 남천사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남천사도가 원래는 본진이야. 근데 이제 구겸진이라는 사람이 북천사도를 인제 뭐냐면 만들죠. 그리고 그 당시 태무제의 후원을 받고 정식으로 인제 교단을 만들죠. 요게 도교죠. 도교. 그래서 이게 노장 사상이 이렇게 도교로 이렇게 해 갖고 원래는 이제 하나의 학문 집단이었지만 점점 이제 여러 사상이 플러스되고 플러스 돼 갖고 나중에 도교가 됐다. 그래서 도교는 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도교는 종교 집단이고 도가는 이제 일종의 사상가들 얘기한 건데 그렇지만 도교의 어떤 핵심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노장 사상에서 많이 빌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노장 사상 잘 알아보셨네. 노장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태평양 오도민들은 이 도교로 가는 도중에 나온 거야. 이게 다도기적인 어떤 형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 배경이에요. 왜 이런 태평양 오도미도 같은 이제 것들이 등장했나.
요걸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요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있죠. 정치 사회적 배경이.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외척과 한간세력과 그 당시 등등해 갖고 정치적 혼란이 있었죠. 예. 거기에다 인제 그 제2차 두 번에 걸쳐 당부의 금을 통해서 외 한간세력들이 완전히 힘이 강해지면서 수탈이 더 강해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호족들이 대토지 사회 및 또 자연재해로 인해 소농들이 몰려요. 그래서 전환 시기 때 만들어진 인제 뭐냐면 항일 공동체가 이미 이제 후한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정부가 제대로 이제 또 소농민들 케어를 못 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호족들이 자기를 잘 보호해 주냐 그것도 못 하죠. 예.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항일 공동체가 나름대로 이제 있으면 거기에서 뭐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없는 거야, 권력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종교를 찾게 돼. 그래서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 태평도와 오도미도가 그들을 이제 보호하게 돼. 그러니까 국가나 호족이 못했던 일을 그리고 종전에 이제 항일 공동체가 못했던 일을 누가 한다? 이런 뭐냐면 오도미도나 태평도 같은 종교 집단이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 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생술 같은 불로장생술 이런 것도 이제 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후한 중기 이후에 중앙에서는 외척과 한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정치가 문란하고 지방에선 호족에서 대토지 사회화가 촉진되면서 농촌 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졌다. 자, 이렇게 농촌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을 즈음 서역 지역에서 들어온 불교가 서서히 그 세력을 뻗어나갔고 또 불교와 함께 이제 들어온 서역의 점손술 등을 바탕으로 미신이 유행하면서 중국 전례의 민간 신앙이 결핍됐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런 그 항로술 등등이 이제 민간 신앙과 결합되고 뭐 불교와 결합되면서 태평도 오도미도 이런 것도 인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들 교단은 교임에서 보잘것없지만 고난에 시달린 하층 농민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들 보호해 줄 세력들이 없죠. 예, 국가 권력은 이미 없어졌고 통제 못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호족들은 자기 착취만 하려고 하고 그다음 전환시대 때 항리 공동체라는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후한 때 되면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교단체에 기여해 갖고 자신을 보호받으려고 했겠죠. 뭐 심리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은. 자 그래서 단원 간의 인제 어떤 상조 정신은 불행한 처지에 있던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충분했다. 어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그렇게 들어갔냐는 걸 어떤 사회 어떤 경제적 형상들에 대해서 쭉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본래 전환시대 때는 지방 조직 기본에 항이 있었고 항에는 그 지도자인 삼부가 향민중에 청거되어 지방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상조적인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돕는 정신적 유대 관계가 형성돼서 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후한 때에는 호족 세력 때 대토지 사유화돼서 향은 소수의 호족의 사유지로 이제 전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호족들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리 대신에 총과 오라는 것들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호족들이 장악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절 항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농민이 의존한 조직을 잃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연과 한번 일어나서 홍련이 들면 또 농민의 항리를 따라서 타락이 유양되고 또 호족대 장원에 들어가 예민이 되거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버팀목도 인제 사회적 안정망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후한 시대 때 농민의 비밀 결사 조직은 특히 외척이 많이 사는 호족색이 강한 청주, 남양, 연안 등지에서 왕성했고 농민 관련도 당연히 이제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을 해 갖고 많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외척 및 호족세의 발효와 농민 착취와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 가운데 인제 종교 집단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것이 태평도가 일으켰던 한건당의 농민 정쟁이죠. 그 한건당 여기인데 그 한건당이라고 하고 있는 뭐 한건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있는데 좀 그래. 그냥 한건적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제 한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한건당의 항자라는 것도 뭐와 연결돼 있냐면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뭐냐 음양오행서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음양오행서. 그래서 앞에 정리의 난 있잖아요. 이 적자도 음양오행설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왕조 교체를 인제 뭐냐면 설명을 하잖아요, 음양오행설.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적이라는 것을 이제 한을 대변하고 이제 한원이 토독이니까 토독 하덕이죠. 하덕이니까 한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 하니까 빨갛잖아. 이게 더 정유에 나는데 항자도 누른 항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양오행설과 관련돼 있는데 항은 이제 보면 후한이 이제 뭐냐면 한을 계승했으니까 약은 하죠. 하. 근데 항은 이제 뭐냐면 토독이야, 토독.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불이 뭐냐면 그래서 불이 이제 이걸 불을 극복하고 토도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종전에 인제 그 빨간 거를 극복하고 토독을 넘어간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제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말 잘못했 다시 할게요. 예. 이것도 헷갈려서 저도 제가 음양오행설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단은 하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독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딱 하고 하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그 한을 뜻하고 토독은 인제 뭐냐면 그 토독은 인제 예 다시 하라는 것은 인제 한을 뜻하고 토독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나왔다니까 신나왔다는 토독을 이제 뜻하는 거죠. 예. 얘는 신은 항을 뜻하고 요거는 하를 뜻한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정민하는 한나라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까 정민은 빨간 거니까 정미의 난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인제 한건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걸 이제 계승한 게 아니라 타도하는 거죠. 한이 있으니까 이제 요 토는 이제 신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한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건적이 이제 뭐냐면 토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독은 이제 뭐냐면 항이잖아요. 이렇게 그 흑색깔이 항이잖아요. 그래서 누른 항자를 써서 한건덩이라고 이제 누른 두 권을 썼다. 그래서 이건 왕조 교체와 관련된 음양오행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건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네." 뭐 "누른 하늘의 설이다." 뭐 이런 "갑자년에 올해 천하가 대기랄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뭐냐면 음양오행설과 관련돼 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고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저도 인제 고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한건당은 반란에 참가한 농민들이 항생 투군 아까 이제 음양오행에 입각해서 이런 하덕 대신에 토덕을 내세웠죠. 인제 한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신라가 토덕이처럼 자기도 인제 한을 계승하니까 한을 인제 물리치고 이제 자기가 하니까 항생을 내거든 토덕을 내거니까. 자 그래서 항색 두 권을 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모체는 하북성 거록의 장각이 시작된 태평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태평도는 종교 조직을 이용해 갖고 뭐냐 군사 조직화 시켜서 이 군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신흥 종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각은 스스로 항천에서 보낸 신의 사자로 자처하면서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예언하면서 부족이나 생명술 주수로서 병든 농민 을 치료하고 구제했기 때문이다. 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은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그래서 이제 태평도는 10 년에 거쳐서 하북 지방에 그러니까 양자강 지방에 거쳐서 수십만의 신자를 얻게 되자 농민과 지식계층의 반정부 성향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신도들 군사조직 개편됐고 그래서 창천은 인제 뭐냐면 이미 끝났고 항천이 나왔다. 창천은 인제 한왕조를 뜻하고 항천은 한건군의 나라를 이제 뜻하는데 갑자년이 있고 천하의 대길이 있다.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게 이제 앞에 음양오행서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왕조 교체해서 있는데 요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앞에는 그냥 대충 제가 설명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 한번 검색하거나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36 명의 장군을 세우고 장군 1 명당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기 위해서 일제히 봉기했다. 그러니까 장군 1 명당 뭐냐면 그 1만 명을 거느면 36만 명을 일으키는 그 36 명은 지금도 많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인구 구조를 볼 때 그 당시 뭐 그렇게 30만 넘는 대군을 동원했나? 그게 좀 문제가 있어. 이건 좀 약간 뻥튀기 같은데 자 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조정은 한국군의 반란을 몰라 당인을 이제 사면하고
각지의 위병을 모집. 왜냐면 이제 당인들은 이제 초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사면해 갖고 이들 통해 의병을 모집해서 한건군에 진압에 나섰다. 그런데 장각이 병사하면서 유능한 지도자를 잃게 되고 그에게 한건군의 농민군은 본래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조정의 정규군과 관료를 지배 호족을 이끄는 우영봉에 의해 한건군의 주력 부대가 패했다. 자, 그러나 각지의 농민들은 그 세력이 유지되었고 그 와중에 한중의 오도미도가 이제 세력이 컸어요. 자, 이 오도미도는 왜 오도미도냐?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력한 설이 입단할 때 쌀 5도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우두를 바쳤기 때문에 오도미도다. 그럼 이 쌀을 그럼 뭐 했냐? 그래서 쌀을 이제 의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의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일종의 창고인데 거기에 이제 의사의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물품을 이제 놔두고 쌀을 받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사 갖고 갖다 받침 비치해 주면 여행자들이 이제 양껏 먹고 올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사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누가 했다? 이 오두미두가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입단할 때 쌀 5두를 바치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를 만들어서 빈민구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히 인제 한중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한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 대에 거쳐서 종교 왕국을 건설해. 예 얘네들이. 그래서 인제 했는데 그래서 인제 그 후한은 이를 진압하는데 20 년의 소요에 따라 국위를 크게 추락했다. 그래서 이 종교 왕조 왕국이었던 한중 지역의 오도미도 왕국은 결국에 후한 말기 때 조조에 의해서 인제 뭐냐면 간신히 진압을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의 한건의 농민 반란은 일단 수습됐으나 그 과정에서 지방 호족대의 군사력은 강화되었고요. 그 위에 지방에 치하는 거의 군의 태수의 1위만 형편이고 군의 감독 기관 주자사 혹은 주목이 임명하여 군사 재정적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때부는 태수뿐만 아니라 그 자사가 더 강해졌죠. 태수보다 이제 자사가. 그래서 삼국지 영웅들 보면 그 자사들이 되게 많아요, 자사들이. 예. 그래서 자사들이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군사권이나 이런 행정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이죠. 자 뭐 이렇게 해 갖고 인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두미도나 태평도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인제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갖고 점점 종교적으로 이제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특히 인제 오도미도가 큰 영향을 줘요. 우리가 인제 그 오도미도하고 태평도가 동시에 뭐 도교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오도미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오도미도가 천사도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면서 남천사도, 북천사도 그러니까 북천사 신천사도 하는데 이게 이제 후에 이제 도교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오도미도가.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뒤에 있는데. 음. 자 이렇게 했고 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자 이 오도미도 관련된 설명 중에 이게 그 불교의 영향을 받고 해 갖고 이걸 정비해서 신천사도가 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53 번하고 그다음에 454 번을 좀 볼게요. 453 번은 한의중에 있으니까 한의중에서 읽고 454 번은 이제 중국사 서설이라 그래 갖고 중국사설이라 그래 갖고 그 있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중국사 서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읽지 않으니까 안 보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한건단이 이제 평전한 후에 강권의 압박을 받아 세력이 크게 쇠퇴됐으나 한중 지방의 장로에서 그 교솔과 세력이 온전되었다가 5, 16국 시대에 위진남북주 시대 때 북방 유민주의 난침과 함께 정치 사회적 질서 다시 혼란해지자 종교 활동이 재개됐고 그러니까 이제 오도미도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도네 장군이 제도 발전에 이뤘고 마침내 도교가 성립됐다. 그래서 이 도교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북이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의사제도 관련된 오도미도의 제도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 두시면 될게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한 멸망의 사회적 의미인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세요. 뭐 그냥 이렇게 쭉쭉 읽고 그다음에 요 관련돼서 또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태평도와 오도미도의 유행과 한관장에 나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